처음에 초창기에 강의 시작하셨을 때를 돌이켜보시면 아까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중국에 대한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한국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할까? 할 만한 뭔가 문화적 차이?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고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 질문을 하시니까 딱 네. 떠오르는 게 있는데 선생님은 그 어떤 질문을 받든지 당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티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연차가 쌓이지 않으면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직설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네. 선생님 중국 사람들 안 씻는 나라들이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네네네. 진짜 있어요. 이렇게 직설적인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예를 든 거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만약 초창기고 초반이었으면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냐면 그게 어떤 질문이든 일단 웃으면서 아 진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럼 이렇게 가볍게 받아치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럼 너 나한테서 냄새 난 적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그 연차가 쌓이면서 내가 마음가짐이 조금 더 탄탄해졌다.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했거나 질문을 했을 때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건 생긴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게 그 어떤 직업을 하든 항상 그 직업에 대한 경외심.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나 내일 출근하기 싫어 두려워 이 두려움이 아니라 네. 어쨌든 내가 이 일을 하려면 나한테 같이 일하는 동료도 있겠지만 나의 경쟁 상대가 있을 수도 있고 이 학생들이 결국에는 내 고객인 거고 항상 뭔가 모든 이 상황에 대해서 존중심과 경외심을 가져야지 그게 소위 말하는 전문가 베테랑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편하지만은 않아요. 네. 옛날에 비해서 당황감은 줄어들었지만 옛날에 비해서 그렇다고 요즘은 편하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거. 그러면은 그런 중에서 혹시 본인이 겪었던 중국어 강사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거 어려움도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힘드셨나요? 본인은? 일단은 강사라고 할 때는 대부분은 다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도에 관련해서 어떤 업무 절차를 밟아야 될 때 프리랜서라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맞아요. 중국어 강사라서 그런 것보다는 진짜 얘기한 것처럼 프리랜서라서 힘든 것들이 맞아요. 있죠. 근데 중국어 강사들 특히 대부분의 중국어 강사들이 다 그런 신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여러분 이거 현실이니까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영어 강사랑 프리랜서랑 중국어 강사 프리랜서는 이게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제일 처음에 당연히 제1 외국어는 당연히 영어. 그렇죠. 제1 외국어가 나는 중국어예요 라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많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어떤 언어가 더 우월하고 더 열성이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환경과 다环境是这样的没办法.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내가 스스로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좀 약간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가지고 살짝 가볍게 이제 돌려본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중국 사람들은 잘 안 씻나요? 막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혹시 뭐 중국의 특별한 문화 뭐 이런 것들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좀 반응이 컸던? 헉, 진짜 그래요? 막 이럴 만한 뭔가 문화가 뭐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떤 얼마 거죠? 전에 수업을 하다가 회화 수업을 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자일리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재원도서 자일리. 네. 어떤 지역에서는 자일리를 받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자일리를 안 받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일리가 있어도 그 자일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일리라는 것에 대한 그 주제를 두고 굉장히 사람들 간에 그렇죠. 그 토론이 혼수. 치열했어요. 맞아요. 혼수에 대한 얘기. 네. 예. 이 자일리가 혼수라고 하기보다는 혼수라고 할 수 없는 게 네. 한국에서 말하는 혼수라는 건 보통 가전, 일반적인 일반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내가 지불해 간다 그러면 혼수로 뭐 가전제품을 채운다, 그렇죠, 그렇죠, 가구를 그렇죠. 채운다 이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자일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돈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어떤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냐? 중국 사람들 돈 너무 밝혀. 근데 그것도 지역별로 사실 문화가 다 맞아요. 너무 다른 건데. 맞아. 네네. 그래서 이런 걸 참 이해를 시키거나 받아들이게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받아들여 이게 아니고 항상 나는 그 사람 쪽에 한번 서줘야 돼요. 맞아. 나도 자일리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 왜냐? 난 남자 쪽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같이 그 대화에 녹아들면서 일단 편 들었다가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 사람들도 저게 저런 사람들의 문화야. 이렇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그게 제일 재밌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생각해요? 자일리.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거를 학생들한테 아니면 아무튼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려주는 역할이지 그거를 그래 중국 사람들이 이러니까 그것을 이제 너도 무조건 그렇게 이해해 약간 이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우리는 소개하는 역할만 하고 맞아. 그 다음에 대신 적어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지역도 있구나 그런 풍습도 있구나 정도만 사실 알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사실 중국에서도 지역별로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맞아요. 네네네. 많이 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你们家那边有彩礼吗？应该有吧，几乎有都有。对，但是感觉就是每个地方的风俗，它还有就是很细微的一些差异。 그렇죠. 그래서 그쪽은 어떤가요? 돈을 많이 필요해요? 对，它会有那个价格的不 价 同的差异。 이런 걸 되게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가격이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사람을 뭐 고깃값 매기듯이 막 매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뉴스 그 관련된 이야기를 만약에 한국 분들이 접했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뭐야 인신매매야? 왜 딸을 무슨 값 줘서 약간 팔려고 하는 그렇게 맞아, 이해를 맞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뭐 학생들도 학생들인데 오늘 사실 저희 이제 소연 씨처럼 네네. 요즘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소연 씨도 이제 오늘 찾아뵌 이유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한국에 좋아서 이렇게 한국에 유학을 왔는데 네. 한국에 와보니까 중국에 관심 있어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 그쵸. 그래서 네. 이제 중국어 강사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꿈을 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수현 씨처럼 중국어 강사가 꿈인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 그런 얘기가 계속 생각나요. 이렇게 뭐 조언이 있습니까? 뭐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할 때, 네. 我上大学的时候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면서 전공 수업 중에 저는 제2 외국어를 한국어로 택해가지고 번역 수업을 항상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번역 수업을 해주셨던 그 대학교 전공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翻译这碗饭既好吃又难吃.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好吃就是什么呢? 잘 되면 정말 너네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근데 난치라는 것은 그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처럼 억대 연봉이에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너무 기대를 낮춰야 아름다운 돼요. 장밋빛만 꿈꾸고 들어오시면 오히려 실망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돈을 잘 벌어요 이런 얘기는 감히 못하겠지만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했을 때 첫 월급이 75만 원이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해보나 10년 전으로 생각해보나 75만 원이란 1억대 연봉과는 정말 거리가 먼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당연히 잘 될 거다라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전공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지 실제 현장에서 얻은 경험이거나 노하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일을 하려면 많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처음에 마음 상하지 않을까 이럴 땐 또 F 같네요. 뭔가 역지사지로. 맞아요. 혹시라도 또 이렇게 실망을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坚持到底 괜찮은데 근데 처음에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질문 있어요. 네. 중국어 강사가 아닌 다른 직업은 해야 한다면 네. 어떤 직업을 도전해보고
喜不喜难？ 사실 있었어요. 네네. 네. 중국어 강사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면접을 봤었다 그랬잖아요. 그 면접 봤었던 여러 가지 직업 중에 승무원도 있었어요. 오, 승무원. 왜냐면 다니는 걸 좋아해서 아, 여행. 맞아요. 그래서 다녀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승무원을 안 해도 제가 지금 많이 바쁘긴 해서 옛날보다 많이 다니지는 못하는데 한국은 제가 정말 많이 갔더라고요. 오. 얼마 전에 그 SNS에서 그런 게 있어요. 가본 한국 시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어요. 아, 챌린지. 네네. 웬만한 한국 사람은 제가 많이 가본 거 있죠. 오. 그래서 그때 그런 성향과 이유 때문에 제가 승무원을 해보고 싶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행, 단순히 그냥 여행을 좀 더 무료로 돈 벌면서 다닐 수 맞아요.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근데 승무원을 하는 그때 당시에도 승무원 준비를 하려고 친구들이랑 스터디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오. 근데 저 빼고 한 명 빼고 나머지 거의 다 승무원이 됐어요. 지금 현직 승무원들이에요. 연차가 어느 정도 찼고 저 나이 정도 되니까 다 사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초반에는 엄청 신나. 근데 이게 연차가 쌓이면 그만큼 또 몸이 힘들어.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다들 호기심과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그분들도 지쳐하는 그 단계가 맞아요. 있겠죠. 그 공중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 직업도 생각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직업을 하지 않았을까? 음. 하나 더 있다면 어렸을 때 꿈은 또 달랐어요. 또 뭐 어렸을 때는 꿈이 많은. 꿈이 많아요. 네. 어렸을 때는 되게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오. 근데 그냥 의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쫑이가 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맞아요. 맥을 짓는. 맞아요. 왜 갑자기 그런 쪽으로? 그냥 멋있어 보였어. 그러니까 빠마이, 쩐지오 이런 자체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아이들이 소꿉 장난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뭐 그럴 때 의사 놀이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의사놀이. 어렸을 때. 네. 그래서 뭔가 일부러 막 손 이렇게 대보고 막 그래서 막 청진기라 그러죠. 쫀이가 팅전치. 네. 그래서 막 대보고 이런 장난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사실 조금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뭐 새로 시도하고 싶으신 도전 뭐 이런 게 있나요? 강사를 만약에 이제 그만둔다면 어느 네. 날 그만둔다면 새로 도전하고 싶은 직업? 아니면 뭐 강사를 하면서 뭐 새로 확장하고 싶은 영역 이런 게 지금은 있으신가요? 지금도 제가 항상 그 학구열이라 그러죠. 저는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내가 하던 한 우물을 꾸준하게 파는 게 좋은지 그래서 드는 고민이 나 지금 석사 학위까지는 완료를 했으니까 박사를 계속 해야 되나? 뭐需不需要深造这个 이领域, 이 영역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어나가도 교육 쪽으로 파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분야 다른 분야로 파야 되는지 뭐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번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꾸준히 또 다른 갈래로 해볼지 이런 고민을 또 많이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직도 공부할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솔직히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음.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근데 공부가 재미로만 느껴질 수 없는 이유는 공부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외적인 것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먼저예요. 그렇죠. 공부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니고 의식주가 마련해야지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공부가 싫어져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는 빨리 이 공부라 또는 학교를 떠나고 싶어서 그만두는 게 절대 아니라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유지가 되니까 다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부가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공부가 재밌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재밌다고요? 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말 그대로 내가 기본적인 것을 다 충족시켰을 때는 조금 더 나아간 공부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뭐 나의 정신적인 이 세계를 조금 더 확장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중국어 공부를 하는 30, 40대 분들도 계실 그렇죠, 거고 그렇죠. 내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거니까. 네. 저 그리고 그러니까 EBS 같은 채널도 되게 즐겨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친구나 또 뭐 여자친구나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TV를 틀고 있는데 EBS에서 수학 강의를 하는 TV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막 옛날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막 로그, 교집합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 친구들은 이해가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되게 재밌으니까 나는 공부하는 성향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더
마음을 굳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네. 마지막에 또 네. 보내기 전에 네.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네. 네. 혹시 좋아하시는 네. 한국 노래가 한국 뭐가 노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노래 듣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는 이렇게 부르러 다니거나 네. 부르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시킬까봐 지금 벌써부터 빼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래도 뭐 좋아하시는 네. 곡이 어떤 노래,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나요? 사실 안 가리고 다 듣긴 해요. 네. 여기서 막 뭐 슈퍼노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할 수는 없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가수가 션이라는 가수인데 Way Back Home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네네. 아,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어떻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곡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바로 준비된 자, 자세. 이렇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길고 긴 여행을 끝내 이제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아니, 중국어 선생님 하려면 노래도 잘해야 되나 봐요. 아, 네. 아니, 근데 너무 이 곡을 긴장돼요. 혹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퇴근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 중국어 선생님, 진준 선생님이랑 함께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어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어떤가요? 소연 씨는 오늘 혹시 문제 해결이 되셨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했고 그리고 한국 친구들에게 중국에 더 잘 알려주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꼭 뭘 알려줘야지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스스로의 행실을 올바르게 하면 그것 자체도 전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함께 사실 친구를 사귀어가는 과정, 맞아요. 뭐 같이 교류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의 정보 교환이 일어나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한국 친구들이랑 교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아, 생각을 네. 해요. 네. 지금 말씀을 나눠보니까 되게 바르고 이미지가 되게 예의가 발라요. 이 자체만으로도 내가 한국 사람들한테 뭘 안 해줘도 중국 사람은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많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 중국분은 되게 올바르다 이런 게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꼭 나는 노력해서 뭘 전달해줘도 주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만큼 좋은 것들이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네. 몸소 본인의 이 지식과 긍정적 에너지를 주변에 이제 뿜뿜 하시는 우리 진준 선생님을 만나와가지고 열심히 할게요. 앞으로. 열심히 오늘 살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어 강사라는 직업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소연 씨와 같이 이렇게 또 중국어 공부, 중국어 강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 또 혹은 외국어 강사 나아가서 외국어 강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궁금증 해결. 네. 이거 같이 하나 둘 셋 궁금증 해결.